음악의 아버지 바흐에서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화가 폴 세잔, 음악가 푸치니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당뇨병을 앓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빠진 달콤한 함정은 바로 설탕. 반짝이는 하얀 빛깔, 매혹적인 단맛으로 11세기경 유럽을 뒤흔든 설탕은 당대 최고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사치품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또한 설탕은 육두구, 후추 등의 향신료와 함께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단맛을 손에 넣기 위한 인류의 끝없는 욕심. 그것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사탕수수 재배에 강제 동원하며 노예 무역이란 아픈 역사를 낳았다. 설탕 무역을 통해서 축적된 거대 자본은 19세기 산업혁명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설탕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깊게 드리워졌다. 세계사를 바꾼 설탕. 탄소화합물의 파급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주제 설탕인데요. 설탕도 탄소화합물이고 탄수화물이네요. 예. 여러분들 전부 설탕의 단맛 좋아하시죠? 설탕은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설탕을 안 좋아하시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뇌에 있는 세포는 사실은 설탕이 포도당이라는 물질하고 과당이라는 물질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건데 이게 이제 흡수가 되면은 포도당으로 갈라집니다. 포도당, 과당으로 갈라지는데 우리 뇌에 있는 세포는 포도당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안 드시면은 뇌가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 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근데 포도당은 설탕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녹말도 포도당이 쭉 연결된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이렇게 오래 씹으시면은 단맛이 느껴지시죠. 그게 사실은 포도당 맛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은 포도당 맛을 즐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지구 생태계는 이 탄소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설탕을 얻어내기 전에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얻기 전에도 인류는 뭐 단맛을 분명히 어디선가에서 얻었을 거예요. 옛날 로마에서는 이제 오래된 와인을 갖다가 냄비에다가 졸여가지고 이제 그 사파라는 그 성분을 감미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미료가 납으로 이제 나온 거라서 납 중독이 된 거죠, 사람들이. 질산납이라고 하는데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때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이야 많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다 성분을 다 이해하지만 제가 그 나이 때 갔으면 저 한 10대 때 죽지 않았나. 단맛 너무 좋아해서요. 예, 너무 좋아해서. 또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왜 길에서 팔던 뽑기요. 뽑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달고나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딱 쳐서 그게 설탕에다가 저 탄산수소 나트륨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뭐 칼이니 배니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 저기 뽑아가지고 종이 잘 뽑아가지고 걸리면 이제 큰 칼 가져가고 꽝이면 요만한 거 하나 주고 근데 이게 다 그냥 설탕 덩어리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지금은 이제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맛을 내는데 그때는 그냥 설탕 하나로 굳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어렸을 때는 많이 즐겨 먹었던 생각을 하면 설탕이 얼마나 적어도 저의 어린 시절에는 중요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하고 완 대표님하고 세대가 비슷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 다른 동네에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뽑기는 요만했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설탕이 귀했습니다. 사실 설탕하고 향신료 같은 것 여러분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첫째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인류 역사에서 쭉 관통되어 내려오는 그 특성인데요. 사실 향신료나 설탕의 그 생리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우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먹던 거다라는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설탕 이런 게 되게 사치품이었잖아요. 아무나 못 먹는. 네네. 그 당시에 그 설탕이라는 것은 사실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상징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상징을 그 부를 더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 때 큰 뭐 그 설탕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를 이렇게 바깥으로 가시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그 시대에는 정말 일반인들은 맛볼 수가 없는 단맛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의 부흥이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만 하더라도 그 권력가들은 이런 그 설탕이나 커피나 이런 향료들이 굉장한 기호식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설탕 가르켜서 달콤한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또 비윤리적인 어떤 노예 무역 이런 걸 가속화시키는 데도 한 원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 설탕으로 인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과 만나면서 이제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64년도에 그 미하일 깔라도초프라는 사람이 나는 쿠바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쿠바에서 그 타자가 그녀가 되기도 하고 쿠바가 되기도 하는 거기에서 그 이상과 현실이 뒤엉켜 있는 그런 그 환상의 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쿠바. 콜럼버스가 이곳에 도착한 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날 묘사했지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나는 쿠바. 배들이 내 설탕을 실어 나르곤 했어요. 내 눈물이 나를 적셨고 설탕이란 참 이상하지요, 콜럼버스. 설탕에 울음을 흘려도 설탕은 달기만 하지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구절만 봐도 인간에게 얼마나 설탕이 중요한지, 이 네네. 단맛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화합물 중에 하나가 글루탐산이라는 네네. 건데 이게 감칠맛을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보통 사람이 느끼는 맛이 네 가지 일단 맛인데 기본 짠맛, 쓴맛, 신맛, 단맛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나오는 게 감칠맛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혀에 감기는 맛, 또 여운이 나는 맛, 또 생각이 나는 맛 이게 감칠맛이 표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칠맛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조미료지 않습니까? MSG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나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요즘은 뭐 논쟁이 많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그 MSG란 거는 어떤 거고 이게 뭐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우선 MSG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거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20종류,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루탐산 MSG 맛을 좋아하는 것은 그게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드시면은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안 좋죠. 탄수화물, 포도당이 좋다고 그래서 그걸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MSG도 너무 많이 드시면은 문제가 되죠.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그렇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그 식품안전관리기관에서는 MSG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MSG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왕 먹을 거면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